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색 파나마 장미가 천장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그 자체로 태양처럼 빛나며 하객들의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을 반사시켰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최고급 샴페인의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가 집결하는 거대한 무대였다. 오늘의 주인공, 성수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지아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턱시도를 입고 주례 앞에 서 있었다. 35의 나이에 이미 거대한 제국을 손에 쥔 그는 특유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조각 같은 외모로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국내 최대 미디어 그룹인 한송미디어와의 전략적 합병의 완성이었다. 그의 옆에 설 신부는 한송미디어의 고명딸 임수진이었다. 하객석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직 장관들, 경쟁그룹의 총수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세례를 몰고 다니는 톱스타들까지 그들은 서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이 거대한 권력의 결합을 축하하거나 혹은 질투했. 강지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모든 시선과 선망,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을 즐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웨딩, 마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이중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음악이 멈췄고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증발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얼굴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지한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대로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과거의 순종적이고 여렸던 모습 대신 혹독한 시련을 겪고 단련된 강철 같은 냉정함과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하윤서였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감히 이 신성한 결혼식을 방해하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하윤서가 아닌 그녀의 양손을 잡고 있거나 혹은 그녀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3명의 작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2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 아이들은 대략 6살 정도로 보였다.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최고급 벨벳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하객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들의 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특히 2 남자아이의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지금 주례 앞에서 분노로 굳어가는 신랑 강지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찍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여자아이조차 강지한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를 빼닮아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군가 숨죽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신부 임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아버님인 한송미디어의 임 회장은 이미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성수그룹과 한송미디어의 합병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강지아는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7년 전 자신의 비서였던 하윤서, 임신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던 그 여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 아이일 리 없다고 말하며
거액의 돈이 든 봉투와 함께 해외 지사로 발령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그녀를 쫓아냈었. 그는 그녀가 조용히 아이를 지우고 사라졌거나 혹은 그 돈을 받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 그런데 지금 그녀가 돌아왔. 그것도 자신의 가장 완벽한 순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3명. 강지아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 7년 전 그날 밤 이후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것도 셋쌍둥이. 그는 자신이 새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 하윤서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수백 개의 눈동자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오기 시작했.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웅장한 그랜드 볼루만을 기묘한 정적으로 채웠. 그녀는 하객들을 둘러보지도 겁에 질린 신부를 쳐다보지도 않았.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지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 오히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확신과 잘 벼려진 칼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당당했.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이 거대한 공간과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약간은 주눅이 든 듯했지만 울거나 보채지는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겼. 저 여자 미친 거 아냐? 대체 누구길래 청수그룹 결혼식에 저런 짓을. 아이들 얼굴 봤어. 강 회장이랑 완전 붕어빵인데 하객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 이 역사적인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의 본능이 공포를 압도한 것이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 세례가 강지안의 굳은 얼굴과 하윤서의 냉정한 얼굴, 그리고 새아이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비췄. 신부 임수진이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저 여자 끌어내요. 당장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히스테릭한 외침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하윤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 하지만 하윤서는 그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정확히 단상 앞 10m 지점에서 멈춰섰. 그리고는 강지한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볼룸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네요. 강지한 회장님.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악센트를 주었다. 그것은 과거의 연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혹은 적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 강지하는 주먹을 굳게 쥐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지금 그가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수습해야 했다. 그는 경호 팀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 저 여자와 아이들 당장 여기서 끌어내 VIP 룸으로 데려가. 기자들 접근 못하게 막아.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하윤서와 아이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 하지만 하윤서는 그들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 그녀는 경호원들을 노려보며 말했.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발로 갈 테니.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려줘야겠어. 그녀는 다시 강지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가장 큰 남자아이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살짝 밀었.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엄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남자를 노려보았. 그 눈빛은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재안의 그것과 닮아 있었. 하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 얘들아, 인사드려. 7년 동안 너희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오늘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던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그 말은 결혼식장에 떨어진 마지막 폭탄이었. 신부 임수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했. 그녀의 아버지는 이 결혼 무효야 라고 고함을 질렀. 강지안의 아버님인 강명예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노성을 터뜨렸. 그랜드 볼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하객들의 비명, 기자들의 고함, 경호원들의 제지 소리가 뒤엉켰다. 강지안의 완벽했던 세계,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이 단 몇 분 만에 한 여자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 하윤서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새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승리자의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은 순식간이었. 임수진의 실신과 임 회장의 결혼 무효 선언, 그리고 강명예 회장의 분노가 뒤섞여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하윤서와 새 아이들은 강재안의 최정예 경호팀에 의해 철저히 하객들과 기자들로부터 분리되었. 그들은 마치 전쟁 포로를 이송하듯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결혼식이 열린 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VVIP 전용 대기실이었. 밖의 굉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된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 최고급 벨벳 소파와 마호가니 가구들이 이질적인 위압감을 풍겼. 하윤서는 아이들을 소파 한가운데에 앉히고는 자신은 창가에 가서 섰. 그녀의 등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거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 특히 막내딸인 하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두 오빠의 옷자락을 꽉 쥐었. 첫째인 하준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모습은 6살 아이답지 않게 조숙하고 침착했.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 강지아는 실신한 신부와 경로한 장인을 달래는데 진땀을 빼야 했다. 아니, 달랜다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수습하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애썼. 일단 진정하십시오. 아버님,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마침내 VVIP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한이 폭풍 같은 기세로 들어섰. 그의 턱시도, 재킷은 이미 벗어 던져졌. 완벽하게 고정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의 눈은 7년 전 하윤서를 내쫓던 그날처럼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방 안에 있는 새 아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으르렁거렸. 하윤서,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결혼식을 망쳐. 강지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 그는 하윤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팔목을 움켜쥐려 했. 하지만 하윤서는 그보다 빨랐. 그녀는 그의 손길을 날렵하게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강지한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 7년 만에 마주한 남자는 여전히 오만했고 폭력적이었. 그리고 여긴 회장님의 결혼식장이기 이전에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불법적인 중혼을 저지르려던 범죄 현장이죠. 불법적인 중혼, 범죄 현장. 그녀가 뱉는 단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지한의 심장에 박혔. 강지한은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 범죄하 여전하구나. 네,
그 가짜는 정의감.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면 돼? 7년 전에 준 걸로는 부족했나 그래. 아이가 셋이나 되니 위자료가 더 필요했겠지. 그는 안주머니에서 수표첩과 만년필을 꺼내 들었.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태도였. 그는 망설임 없이 10억이라는 숫자를 적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고 당장 꺼져. 아이들은 내 변호사랑 얘기해. DNA 검사부터 하고 내 아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양육비는 원하는 만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윤서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강타했.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울렸. 강지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맞은 뺨을 감싸 쥐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윤서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감히 그 더러운 돈을 내밀어 7년 전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넌 나에게 뭐라고 했지? 내 아이일 리 없다고 했지.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감히 내 발목을 잡으려 드냐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다. 넌 나에게 이 10억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든 봉투를 던지며 싱가포르 지사로 꺼지라고 했어.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난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 네가 버린 그 아이들을 나 혼자 셋이나 낳고 길렀다고. 강제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 하윤서의 고통 어린 절규가 그의 무뎌진 양심을 아주 희미하게 찔렀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 그래서 이제 와서 영웅적인 어머니 납셨나.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이 난장판을 만든 거야. 결국 돈이 목적이잖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에 환장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 하지만 하윤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 그녀는 강지안이 내민 10억짜리 수표를 천천히 집어들었.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버렸. 수표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 내가 말했잖아. 난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그녀는 찢어진 수표 조각을 발로 짓밟으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강지한, 넌 네가 세상의 왕인 줄 알겠지만 넌 그냥 오만하고 무자비한 겁쟁이야. 7년 동안 난 너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 복수하, 고작 네가 뭘로 이 아이들로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강지아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 그는 하윤서가 고작 아이들을 앞세운 협박범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법무팀이 이런 스캔들 하나 처리하지 못할 리 없다고 확신했. 바로 그 순간 하윤서의 입가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걸렸다. 그것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 아니, 아이들은 내 목숨이지 무기가 아니야. 아이들은 오늘 그냥 인사하러 온 거야. 자기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그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 내가 시작하려는 건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돈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강제안의 미간이 좁혀졌. 그게 무슨. 하윤서가 천천히 돌아섰. 그녀의 네이비색 슈트가 방 안의 조명을 받아 더욱 차갑게 빛났. 오늘 아침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에 공시가 하나 떴을 거야. 아마 넌 이 결혼식 때문에 아직 확인 못했겠지. 오리온 캐피탈 파트너스, 청수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청수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선언. 강지한의 눈이 처음으로 거세게 흔들렸. 청수바이오로직스는 그가 회장직에 오른 후 가장 공을 들인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었.
오리온 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하윤서는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툭 던졌. 명함은 힘없이 날아가 강지한의 발밑에 떨어졌. 7년 동안 한가하게 아이들만 키우고 있진 않았거든. 그 오리온 캐피탈 파트너스의 설립자 겸 CEO가 바로 나야. 하윤서, 강지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7년 전 자신의 비서로 일하며 보고서를 정리하고 커피나 타던 하윤서가 그저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그 여자가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CEO가 되어 돌아왔다고,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윤서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 이제 가자. 얘들아, 아빠한테 인사는 다 했으니까.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VVIP 룸의 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강지한을 지나치며 하윤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 아, 그리고 강지한 회장님, 오늘 결혼식 비용은 청구하지 마. 어차피 네가 앞으로 나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이건 그냥 작은 시작일 뿐이야. 진정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쏟아졌지만 하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 빛의 터널을 뚫고 유유히 사라졌다. VVIP 룸에 홀로 남겨진 강지한은 찢어진 수표 조각과 오리온 캐피탈 CEO 하윤서라는 이름이 밝힌 명함,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자신의 결혼식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말 내내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던 강지한 회장. 세기의 결혼식 스캔들은 즉각적으로 오너리스크라는 이름의 독화살이 되어 청수그룹의 심장을 찔렀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청수물산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 근처까지 추락했다. 청수그룹 본사 50층의 회장 집무실은 흡사 전쟁 지휘, 통제실과 같았다. 강지한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대한 모니터 월에 떠 있는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 한송 미디어와의 전략적 제휴는 파기 직전이었. 그의 옆에는 법무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아버지인 강명애 회장이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 멍청한 놈, 강명애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 고작 계집 하나 뒤처리를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네가 공들인 수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됐어. 한송 미디어임 회장이 지금 전화 한 통이나 받더냐. 강지한은 입술을 깨물었. 그는 아버지의 질책보다 이 상황 자체가 주는 굴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수습할 수 있습니다. 임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수습임이 늦었어, 임 회장. 그 불같은 성격의 자네 얼굴을 다시 보겠나.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장 언론부터 막아 저 여자와 아이들 사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 홍보팀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보고했. 회장님, 이미 주요 언론사는 물론이고 증권가 찌라시, SNS까지 전부 장악당했습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윤서라는 이름과 그 세 아이의 사진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강지한 회장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빌어먹을 강지한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 그는 변호사들을 향해 소리쳤. 당장 저 여자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네, 그리고 친자 확인 소송 준비해. 절대 저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릴 순 없어. 그는 여전히 하윤서의 등장을 돈을 노린 치정 스캔들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 재무 담당 이사인 박상무가 거의 비명을 지르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청수물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수 바이오로 직스입니다. 주가가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니터 오래 한쪽 구석.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창으로 향했다. 지주회사 주식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매수 주문이 쏟아지며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다. 이것은 패닉셀링보다 더 무서운 신호였다. 이게 무슨,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오 주식을 산다는 말인가? 강지한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격입니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외국계 자본이 개장과 동시에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이건 명백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입니다. 강지한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비로소 어젯밤 하윤서가 VVIP룸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오리온 캐피탈 파트너스, 적대적 인수합병.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그는 구겨진 양복 주머니에서 어젯밤 짓밟았던 그 명함을 꺼냈다. 오리온 캐피탈 CEO 하윤서. 설마 그럴 리가. 같은 시각 여의도 IFC 빌딩의 한 고층 사무실. 하윤서는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숫자가 춤추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그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전사,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였다. 어젯밤 결혼식장에서의 등장은 1단계 심리전이자 연막탄이었다. 강지한과 청수그룹 전체가 스캔들 수습에 정신이 팔려 있을 바로 이 순간 진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남자가 보고했다. 대표님, 싱가포르와 홍콩 라인을 통해 1차 물량 매집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분 5% 확보했습니다. 예상대로 청수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윤서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최고의 펀드 매니저 미스터 박이었다. 하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접촉해온 기관 투자자들에게 연락하세요. 지금이 청수바이오의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하세요. 하윤서의 눈이 청수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코드를 차갑게 응시했다. 7년 전 강지한의 비서 시절 신사업 기획안으로 그녀가 밤을 새워 작성했던 바로 그 사업이었다. 당시 강지한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웃으며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졌었다. 하윤서 씨, 비서면 비서답게 커피낫 이런 건방진 짓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자신이 발굴한 신사업이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냈다. 청수 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것은 강지한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지만 하윤서에게는 빼앗긴 자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7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다. 싱가포르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피를 말리는 노력 끝에 자신만의 펀드를 설립했다. 그녀는 강지한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세운 그 회사를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오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빼앗긴 7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강지한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빼앗아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대표님, 청수 측에서 드디어 이상 낌새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매수 방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박이 긴급하게 보고했. 하윤서는 미소를 지었. 너무 늦었지. 우리가 이미 주요 물량은 다 확보했는데 이제 그들이 가진 실탄이 얼마나 되는지 구경해 볼까요? 계속 밀어붙여요. 자금은 무제한으로 투입해요. 다시 청수 그룹 회장실. 강제하는 그제야 오리온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오리온 캐피탈에 대해 조사하라고 소리쳤다.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라고 당장 알아봐. CEO가 하윤서라는 여자인지 확인해 7년 전 내 비서였던 그 하윤서가 맞는지. 하지만 비서의 보고가 올라오기도 전에 모니터 월의 메인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모든 경제 채널이 동일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 속보 싱가포르계 펀드, 오리온 캐피탈, 청수 바이오로직스, 경영권 인수선언,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 오리온 캐피탈 측은 오늘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강지한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들은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하윤서의 얼굴이 자료 사진으로 떴다. 7년 전에 순종적이고 여렸던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완벽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냉철한 CEO의 얼굴이었다. 강지아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돈 몇 푼에 아이들을 팔아넘기려던 불쌍한 미혼모가 아니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7년 동안 철저하게 칼을 갈아온 무서운 적수였. 결혼식장의 혼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 강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강지아의 집무실은 그가 내뿜는 살벌한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하윤서의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 이후 경영권 분쟁이라는 호재 아닌 호재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널뛰고 있었다. 강지아는 자신의 성에 침입한 적을 눈앞에 두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꼈. 그는 더 이상 하윤서를 7년 전의 순종적인 비서로 보지 않았. 그녀는 그의 심장을 노리는 적이었. 적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했.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안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 그의 앞에는 청수그룹의 법무팀장과 그림자라 불리는 보안팀의 핵심 인물들이 서 있었. 그들은 전직 국정원 요원부터 특수부대 출신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강 회장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자들이었. 하윤서가 싱가포르에서 7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오리온 캐피탈 같은 펀드를 세웠는지 샅샅이 뒤져. 자금줄, 뒷배, 남자 관계,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그는 격노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 하윤서는 두 가지 공격을 동시에 감행했. 하나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명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 아이를 앞세운 사생활이었다. 강지아는 둘 다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 법무팀은 당장 친자 확인 소송과 동시에 양육권 지정 및 임시보호 조치 신청을 해. 저 여자는 지금 아이들을 기업 사냥의 무기로 쓰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애비인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그의 눈이 번뜩였. 저 여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혼모, 돈에 미쳐 아이들을 학대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한송 미디어 임 회장에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그쪽 언론사들 총동원하라고 해. 내가 그 결혼을 망친 대가로 청수 미디어 지분 일부를 넘겨서라도 하윤서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야. 그의 전략은 명확했.
하윤서의 어머니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추악한 약점으로 뒤바꿔 놓는 것. 강지한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제히 하윤서를 겨냥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 단독 청수 그룹 비서 시절 강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충격적 과거, 관계자 증언 하윤서. 7년 전에도 거에게 합의금 요구했었. 오리온 캐피탈, 실체 불분명한 유령 펀드, 배후의 검은 자금 의혹.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 하윤서는 순식간에 재벌 회장을 유혹해 아이를 낳. 7년 만에 다시 나타나 더 큰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아이들을 앞세워 기업까지 삼키려는 희대의 악녀가 되어가고 있었. 여론은 무섭게 돌아섰. 특히 아이들을 그 아수라장 같던 결혼식장에 데려간 것은 아동학대라는 비난까지 일었다. 하윤서는 여의도 IFC에 마련된 오리온 캐피탈 한국지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 그녀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에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보육 교사와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배치되었. 그녀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강지한이 자신의 아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 대표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이들 양육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스터 박이 초조한 얼굴로 보고했.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지정 소장이 날아온 직후였다. 강지한 측 변호인단은 하윤서가 아이들을 결혼식장에 끌고 간 것을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제출하며 긴급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하윤서는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강지한은 변한 게 없군요. 7년 전에도 그랬죠. 자신이 불리해지면 언제나 혹은 나보다 약한 무언가를 위협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 하지만 박 이사님, 난 7년 전의 하윤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지한이 간과한 게 하나 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남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녀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호출했. 오리온 캐피탈의 MA를 담당하는 기업 변호사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및 가족법 전문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 그녀는 이 싸움을 위해 지난 1년간 이 변호사와 함께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왔. 이제 우리가 준비한 걸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에요. 강지한이 나에게 미친년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으니 나는 그에게 폭력적인 협박범이라는 진실을 선물해야죠. 다음 날 하윤서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 그것은 강지한이 동원한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법률적 반박이었다. 하윤서 측 법무법인은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지한의 모든 주장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 첫 번째 증거는 7년 전 하윤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강지한이 보냈던 음성 메시지 파일이었. 하윤서, 네가 감히 내 아이를 가졌다고 당장 지워. 만약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너와 내 뱃속의 그것까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 거야. 강지한 특유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 두 번째 증거는 그가 싱가포르로 떠나는 하윤서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 메시지였. 입 다물고 사는 대가로 주는 돈이다. 만약 한국에 돌아오거나 아이에 대해 한마디라도 흘린다면 그땐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위협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 하윤서 대표는 지난 7년간 강지한 회장의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 속에서 홀로 새 아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은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새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하 대표가 아니라 7년간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강지한 회장 본인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혔. 재벌 회장의 협박, 비정한 아버지, 친자, 낙태 종용. 강지한이 하윤서에게 씌우려 했던 모든 프레임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었다.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협박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강지한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7년 전 음성 파일을 들으며 전율했. 그녀가 저걸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그는 하윤서를 쫓아낼 때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그녀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 회장님, 하윤서 측에서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희 측 요원들이 싱가포르에서 하 대표와 아이들의 뒤를 캐고 다닌 CCTV 영상과 부모에게 접촉하려던 녹취록까지. 강지한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그만 그는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 하윤서는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한 것이었. 강지한이 7년 전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협박 파일로 인해 여론전에서 참패했지만 하윤서는 단 하루도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 그녀에게 양육권 소송은 강지한의 야만성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었을 뿐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 그것은 바로 돈과 전략 그리고 지독한 지적 싸움이 벌어지는 MA의 현장이었. 그녀의 목표는 강지한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청수 바이오로직스 자체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 세간의 이목이 온통 회장님의 사생활 스캔들에만 쏠려 있는 동안 여의도 증권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불타고 있었다. 오리온 캐피탈과 청수 그룹 간의 피말리는 지분 확보 경쟁이었다. 강지한은 스캔들로 폭락했던 주가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폭등하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백기사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필사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 하지만 강지한이 돈을 쏟아부을수록 하윤서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만 번졌. 그녀는 강지한의 모든 방어 전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자금 동원 방식, 그가 접촉할 백기사들의 목록, 심지어 그가 사용할 법률적 방어 논리까지도. 그것은 그녀가 강지한보다 더 유능한 전략가여서가 아니라 과거의 그 모든 전략의 청사진을 그녀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었. 7년 전 하윤서는 청수그룹 회장실의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 그녀는 미국 MIT에서 경제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의 최고 투자은행에서 최연소 부사장 직함을 달기 직 강지한의 아버지인 강명예 회장에게 직접 스카우트된 인재였. 그녀의 공식 직함은 회장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강지한의 개인 과외 교사이자 그룹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그림자 브레인이었다. 청수 바이오로직스 역시 하윤서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었. 당시 강지한은 그룹의 캐시카우였던 중공업과 건설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을 보며 초조해했다. 하윤서는 밤을 새워가며 바이오테크놀로지와 IT를 접목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강지한은 그 계획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사회에 발표해 차세대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왔.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었. 하지만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린 순간 그녀는 가장 유능하고 사랑하는 파트너에서 그의 앞길을 막는
가장 귀찮고 경멸스러운 장애물로 전락했. 강지아는 그녀의 아이디어와 공로를 훔친 것도 모자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의 지적 능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7년 내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 강지한이 간과한 것은 또 있었. 하윤서가 그림자 브레인으로 일하며 접근했던 것은 그룹의 밝은 미래 전략뿐만이 아니었다. 어두운 과거와 추악한 현재, 즉 청수그룹의 비자금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지아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비자금을 세탁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새로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도 하윤서의 머리를 이용했. 합의서, 이 자금 흐름이 너무 복잡, 좀 더 효율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 방법 없어. 그는 경영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구조 설계를 맡겼. 당시 하윤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그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것이 재벌가의 관행이라 배웠기에 묵인했다. 이제 그 묵인의 대가로 얻은 지식이 강지한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하윤서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미스터 박과 법무팀을 소집했. 강지한이 지분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끌어모으는 자금은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확보한 진짜 동맹들과 접촉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2개의 폴더를 띄웠다. 하나는 청수그룹 소액주주연대였고 다른 하나는 대검찰청 특수부였다. 그녀는 먼저 소액주주연대의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 그들은 수년간 강지한의 독단적인 경영과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었. 그들은 오리온 캐피탈 역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기업 사냥꾼일 뿐이라며 경계했지만 하윤서가 내민 자료를 보고 태도를 바꿨다. 그것은 강지한이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유망한 신약 기술을 헐값에 자신의 개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 했던 내부 계약서 사본이었. 강지한 회장은 여러분의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도둑맞은 기업 가치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러 온 겁니다. 하윤서의 진심 어린 설득의 소액주주연대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 그들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하윤서 측의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 이것은 경영권 분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한 수였.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 그날 밤 하윤서는 철저한 보안 속에 한 남자를 만났. 그는 몇 년째 청수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해왔지만 번번이 강지한의 법률팀과 내부 그림자 세력의 방해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임현식 부장검사였다. 하윤서 대표, 이 시간에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경영권 싸움에 검찰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면. 임 검사의 눈빛은 날카로웠. 하윤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 검사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검사님께는 정의를 실현할 증거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진실을 밝힐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입니다. 그녀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 7년 전 제가 강지한 회장의 지시로 직접 설계했던 청수그룹의 해외 비자금 흐름도입니다. 스위스,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를 거치는 수천억 원의 자금줄이죠. 임 검사의 눈이 커졌. 그들이 수년간 쫓던 판도라의 상자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USB 안에는 강지한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다시 그 돈을 백기사 확보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 이것은 하윤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내부자 중에 최고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완벽한 범죄의 퍼즐이었.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강지한 회장 개인의 비밀 금고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이 파일 안에 있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격적으로 서울 삼성동의 청수 그룹 본사 50층 회장실과 재무팀 그리고 강지한 회장의 한남동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이었. 강지한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 그는 언론 스캔들이나 지분 싸움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윤서가 그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검찰의 칼날까지 빌려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낄 여유도 없었.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은 오직 차가운 공포뿐이었. 청수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이날 수백 명의 주주와 국내외 언론 그리고 법률 대리인들이 자리를 메웠다. 단상 중앙에는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사회이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 회장 강지한이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극에 달할 무렵 강지한이 회의장 측면 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억지로 펴바른 포마드와 비싼 수트는 여전한 그의 오만함을 대변하는 듯했.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애써 무시하며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억누른 채 자리에 앉았. 그의 변호인단이 임시의장에게 귓속말을 전했. 곧이어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 주주 여러분, 현재 강지한 회장님과 청수그룹은 특정 세력의 악의적인 경영권 찬탈 시도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강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정문이 활짝 열렸.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하윤서였. 그녀는 7년 전의 비서도 결혼식장의 복수자도 아닌 오리온 캐피탈 CEO의 자격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 그녀의 뒤로는 미스터 박을 비롯한 법무팀과 회계사들이 따라 그녀의 손에는 소액주주연대로부터 위임받은 막대한 양의 의결권 위임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향하는 강지한의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고 주주석 맨 앞줄 오리온 캐피탈이라는 팻말이 놓인 자리에 당당히 앉았.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장의 분위기는 역전되었. 강지한이 사생활 스캔들로 자신을 매도하려 했지만 하윤서는 철저히 기업 가치와 주주 권익이라는 MA의 전공법으로 그를 압박했다. 강지한은 단상에 올라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 해명했고 하윤서를 사적인 감정으로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선대 회장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방패막이로 삼았. 그의 감정적인 호소가 끝나고 임시의장이 다음 안건을 상정했. 안건 1호 현 대표이사 회장 강지한에 대한 해임 결의안입니다. 먼저 해임안을 발의한 오리온 캐피탈 측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하윤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 수백 명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섰. 강지한이 선 그 자리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강지한을 잠시 바라보았.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 하윤서는 그런 그를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리온 캐피탈 대표 하윤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 강지한 회장님은 방금 이것이 사적인 감정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7년간 이 남자에 대한 복수를 꿈꿨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사적인 복수를 위해 이 거룩한 주주총회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강재한 회장님이 사적인 욕망과 비자금을 채우기 위해 바로 여러분의 재산, 이 청수그룹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 강지한 회장님, 7년 전 제가 당신의 지시로 설계했던 이 특수 목적법인 SPC 구조 기억하십니까? 하윤서는 강지한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 강지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 당신은 이것을 그룹의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스위스와 파나마를 거치는 거대한 비자금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강지한이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핵심 R&D 예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자금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 날짜, 금액, 송금 내역까지 완벽했. 검찰이 압수수색으로도 찾지 못했던 스모킹건이었다. 하윤서 자신이 설계했기에 그녀만이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알 수 있었. 주주 여러분, 강지한 회장은 여러분이 투자한 소중한 연구 개발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사생활 스캔들을 막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일삼고 심지어 저와 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강지한의 보안팀이 자신과 아이들을 미행한 증거 영상까지 공개했다.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 이것은 단순한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 범죄 현장이었다. 강지한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임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 그들은 강지한의 오만함은 참아왔지만 그룹의 근간인 R&D 자금에까지 손을 댄 것은 용납할 수 없었. 강지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 거짓말이야. 저건다.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당장 저 스크린 거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한의 작은 할아버지이자 그룹의 상임 고문인 강만수 고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지하나. 그의 낮은 목소리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 저것이 정말이더냐? 네가 감히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이 회사의 연구 자금에 손을 댔느냔 말이다. 강지한은 유일한 혈육의 지지마저 잃었음을 깨닫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강만수 고문은 그를 외면하고 임시의장을 향해 말했. 투표를 진행하시오. 그것은 강지한에 대한 사형 선고였. 곧바로 전자투표가 시작되었. 스크린에는 강지한의 해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시작했. 찬성 45%, 반대 40%. 팽팽하던 비율은 강만수 고문과 그의 편에 선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찬성으로 넘어가자 순식간에 기울었다. 찬성 51%, 찬성 65%, 찬성 78%. 결과는 압도적이었. 임시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총 의결권 85% 참여, 찬성 78, 말픈주스. 강지한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가 강지한의 몰락을 알렸. 강지한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 모든 것이 끝났.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 자신의 아이를 뵌 여자에게 7년 전 돈 봉투를 던지며 쫓아냈던 바로 그 여자에 의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와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 그의 눈이 하윤서와 마주쳤다. 하윤서는 그를 그저 덤덤하게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 확인뿐이었다. 강지한이 분노에 차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그가 밀치고 나간 그랜드 볼룸의 문이 열렸. 문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함께 임현식 부장검사가 이끄는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라는 공식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 강지한 시임 검사가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 찰칵 하는 금소금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지한은 마지막 발악처럼 하윤서를 노려보며 소리쳤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 갇힌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 하윤서는 그 모습을 등지고 다시 주주들이 있는 단상을 향해 돌아섰.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 강지한의 시대가 수갑 소리와 함께 막을 내린 그날의 임시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그렇 고요했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 청수그룹은 더 이상 강지한의 왕국이 아니었.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강지한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 그가 빼돌렸던 자금은 하윤서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부분 환수 조치되었고 청수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그룹 전체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혹독한 구조 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었. 하윤서와 오리온 캐피탈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 그들은 강지한 해임직 소액주주연대 및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하여 그룹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구성했다. 사람들은 하윤서가 싱가포르의 기업 사냥꾼으로서 청수 바이오로직스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분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지분과 의결권을 이용해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이오 전문가를 새로운 CEO로 추천했. 또한 강지한이 망가뜨린 RD 부서를 복원하는데 모든 자원을 투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7년 전 그렸던 청사진, 강지한이 훔쳐갔던 그 꿈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실현시켰.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주가가 안정되자 그녀는 중대 발표를 했다. 오리온 캐피탈은 보유하고 있던 청수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새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연대 그리고 2대 주주였던 기관 투자자들에게 블록딜로 매각했. 그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지도 않았.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며 깔끔하게 엑시트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정상화라는 명예회복을 원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무렵 강지한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구치소에서 그녀에게 면회를 신청했. 양육권 소송은 그의 체포와 함께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 하윤서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 대신 그녀는 홀로 차가운 면회실의 유리벽을 마주하고 앉았. 유리벽 너머에 강지한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 최고급 수트 대신 수인복을 입은 그는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패배자의 공허함만 남아있었. 왜 그랬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잖아. 청수 바이오. 아니, 그룹 전체까지도. 왜 포기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 하윤서는 그를 덤덤히 바라보았다. 난 당신의 것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7년 전 당신이 훔쳐갔던 내 아이디어, 내 명예, 그리고 내 아이들이 당신 같은 사람의 핏줄이라는 걸 증명하러 온 거였어. 그녀는 일어섰다. 아이들은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야. 적어도 당신이 스스로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아니, 그럴 자격은 영원히 없을지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 당신은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도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완벽하게 삭제되는 거야. 그게 당신이 7년 전 나에게 했던 짓에 대한 나의 마지막 대답이야.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 2달 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리온 캐피탈 아시아 본사. 하윤서는 7년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한국을 이제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떠나 이곳으로 돌아왔. 그녀의 사무실은 서울의 IFC보다 훨씬 더 높고 넓었.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해. 하준, 하진, 할인. 새 아이는 이제 한국에서의 악몽을 잊고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했.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았.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하며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의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놀이공간에서 밝게 웃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대표님, 5분 뒤에 홍콩의 블랙스톤 측과 화상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미스터 박이 한국 지사를 정리하고 그녀를 따라 싱가포르 본사로 합류했. 하윤서는 보고서를 검토하다 말고 창가로 걸어갔. 통유리창 너머로 싱가포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 7개월 전 그녀는 복수를 위해 서울의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을 피로 물들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바라보는 이 풍경, 이 사무실, 그리고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 강지한이라는 남자의 아내, 혹은 청수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이룬 것이었.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했.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함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완전한 평온함이었. 박 이사님, 회의 연결하세요.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7년 전 강지한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리고 그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이라는 진정한 결혼식장에 입장한 참이었다.